고!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iX1. BMW의 정말 따끈따끈한 SUV들 중에서 가장 꼬마 아이죠. 미니 SUV. BMW의 가장 조그만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무려 313마력에 494Nm의 토크를 갖고 있는, 조그만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어마무지한 파워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iX1과 X1의 비교 시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요. 오늘 비교를 할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동력 성능이 가장 다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가장 많을 텐데, 그거 빼고서라도 한번 비슷한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를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인테리어를 보면은 너무 iX1과 X1과 똑같아서 iX1에서 인익스테리어 리뷰를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iX1입니다. 안쪽이 보면은 원목 형태로 되어 있는 트림을 갖고 있고요. 가장 하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ID8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드라이브가 삭제되어 있는 ID8입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내비 이런 버튼들이 원래는 여기에 아이드라이브가 있고, 버튼을 누른 단축키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에 있어요. 미디어, 텔, 내비. 여기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레인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자체가 신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XM과 X7 M60i에도 적용되어 있지 않은 가장 신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X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부의 인테리어가 예뻐요. 위쪽은 굉장히 짱짱하게 만들어져 있는 천장에 헤드라이너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라든지 여러가지 실내 구성들은 거의 똑같아요. X1과 iX1과 거의 똑같은데, 일단 하만카돈의 사운드 시스템과 이 주변에 스피커를 구성하고 있는 알루미늄의 트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ID8에 들어가 있는 이놈의 공조기 시스템은 사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i4 M50을 타고 다니면서 이 ID8 공조 시스템에 적응을 할 대로 해버렸지만, 그래도 막상 쓰려고 딱 눌러보면 굉장히 불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구성력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의 구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의 편안함, 이런 부분들. iX1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이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도어 캐치 부분이라든지 문을 여는 도어 핸들 같은 부분들이라든지 실내 구성들이 상당히 신형의 느낌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인상적인 거는 앞쪽에 핸드폰을 둘 수 있는 이 부분을 안전벨트처럼 딱 이렇게 체결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무선 충전 트레이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벨트를 딱 체결을 해놓으면은 핸드폰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인테리어의 느낌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iX1이나 X1이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거리가 없어요. 거의 둘은 같은 형제 차량 자체가 아니라 쌍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테리어는 완전히 똑같으니까, 어떤 차량을 구입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적인 요소는 그냥 둘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DAS를 한번 켜볼게요. iX1이나 X1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티드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서 ADAS를 딱 켜면요, 굉장히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이렇게 달릴 수 있어요. 다행히 세종시라는 곳이 굉장히 차량이 한적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ADAS를 테스트하기에 좋습니다. 손을 놓고 달리고 있는데도 굉장히 잘 달립니다. 지금 70km에 맞춰놓고 달리고 있는데도 상당히 차선을 유지도 잘하고 차선을 강하게 물고 달리는 거 눈에 띄어요. 이거는 뭐 ID8의 거의 모든 차량들이 이 정도의 ADAS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즉시 조향하라고 터치 감응식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스티어링 휠을 굳이 이렇게 세게 잡거나 감압을 하거나 토크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토크 감응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거리를 갈 때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운전을 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ADAS를 통해서 장거리 운전을 할 수 있어서, ADAS와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수준의 ADAS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초록색으로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반짝반짝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운전자한테 너가 지금 운전을 잘하고 있는가, 빨간색으로 반짝반짝거려가지고 너 스티어링 휠을 네가 조향을 해야 된다라거나 하는 경보 시스템을 색깔로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 자체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고 아주 쓰기 좋게 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아주 마음에 들고요. 편의 장비 자체가 전기차만의 BMW만의 특이한 뭔가는 없어요. 편의 장비가 엄청난 신기한 편의 장비가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진짜 운전에 극대화되어 있는 편의 장비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제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는 구간을 기억을 해놨다가 백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자동 주차 관련한 여러 기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런 후진 보조 장치 같은 것들이라든지, 정말 다행히 가장 아랫 등급의 미니 SUV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어시스턴트 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차량을 통해서 파노라마 뷰, 주차 보기, 어시스턴트 뷰, 3D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 하극상이라고 할 수 있는 i4 M50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AR 증강현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하면요, 어디 목적지로 가라고 얘가 화살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면 카메라가 계기판에 나오지는 않지만 메인 플레이에 딱 나와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화살표로 싹싹 보여주는데, 이거는 사실 상위 모델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주차 어시스트 기능이라든지 AR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것들은 심지어 iX에 들어가 있는 높은 사양의 차량들에 들어가 있는 편의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편의 장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뭔가 편의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불편하다라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이, 제가 이제 워낙 뚱뚱이 돼지라서 이렇게 더운 날에, 특히나 이렇게 햇볕이 정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날씨에는 통풍 시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통풍 시트가 없어요. 정말 아쉽게. 생긴 거는 마치 통풍 시트가 있는 것처럼 생긴 타공이 되어 있는 시트가 되어 있지만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근데 겁나 어이없이 최상위 등급에나 들어가 있는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되게 장거리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갖가지 앱들이, 차량 앱이라든지 편의 장비에 대한 앱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오래된 안드로이드 시스템 같이 여러 가지 앱들 아이콘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얘가 이제 실내 조명 같은 것들,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저녁에 운전하기에도 굉장히 예뻐 보이는 것도 좋고요. BMW 자체 내에서 갖고 있는 블랙박스 시스템 말고도 드라이브 레코더라고 차량 자체 내에서 앱을 통해서 비디오 영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친구를 갖다가 주차 어시스트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키를 통해서 이 차량을 앞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소환 기능이라든지 V2L 기능이라든지 양방향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전기 차량으로서 갖고 있는 뭔가 특수한 전기 차량만의 편의 기능은 없다라고 하는 게 iX1에서의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이 차량의 대미인 주행 질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주행 질감이 진짜 좋습니다. 특히나 iX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딱 엑셀러레이터를 딱 전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나가요. 얘가 조그매요. 4.5m 정도밖에 안 되는 전장을 갖고 있고 휠베이스도 2700mm 정도밖에 안 되는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엑셀러레이터를 딱 전개를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스포트로 되어 있구나. 지금 스포트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마이 모드에 들어가서 컴포트에 놔둔다고 하더라도 쓱 밟고 나가고 있다가 엑셀러레이터를 딱 이렇게 전개를 하면 엄청나게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회생제동과 더불어가지고 잘 쓰고요, 멈추고요. 굉장히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스피디한 즉각적인 반응성을 나타내주는 펀드라이브의 기본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인 즉각적인 반응성이 상당히 좋은 iX1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30kW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어요. 모터 출력을 갖고 있는데, 얘는 X1과 다르게 4륜구동입니다. 앞뒤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앞뒤가 똑같은 파워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00마력이 넘어가는 파워를 이 정도 크기의 차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편안하고 여유롭고 넉넉한 파워를 진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딱 한계선의 티핑 포인트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무시무시한 파워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심심하지도 않고 재미가 없는 그런 파워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컴포트에 놔두는 것도 좋지만 일단 스포트에 놔두고 한번 제가 달려보려고요. 제가 유턴을 하자마자 한번 와
굉장히 시원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막 극한의 엄청난 스포츠성을 보여주는 그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의 M850i나 하나 둘 셋. 우와 3.45? 런치 컨트롤 활성화됐어. 우와 3.59. i4 M50 정도의 발전 가속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시원하고 상당히 즐거운 엑셀러레이터의 가속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되게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반응성을 토대로 나타내는 또 전기차 특유의 초반에 뿜어지는 토크감 때문에 아주 시원하면서도 여유로운 파워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쏟아지는 이런 반응성, 리스폰스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펀 드라이빙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을 기본적으로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파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울 정도로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나가거든요, 차가. 그냥 이렇게 지려밟고 나갔을 때 막 엄청나게 가속을 한다는 느낌도 아니지만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을 때도 엑셀을 밟았을 때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반응성, 이런 파워. 얘가 전륜 구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스티어링 휠의 느낌. 어우, 야. 근데 이제 후륜의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전륜 구동의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구동계와 조작계가 앞쪽에 한꺼번에 몰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엔진 전륜 구동보다는 훨씬 더 경쾌한 느낌으로 보여주는 이런 조향의 느낌, 컨트롤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엑셀을 밟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쏟아지는 이런 토크의 느낌이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펀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재미있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오우, 끽끽 소리가 날 정도로 와, 파워풀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파워를 느끼다가도 조향을 딱딱 하면은 싹싹 이렇게 이런 느낌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파워가 진짜 굉장히 여유롭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300마력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바일 수도 있거든요. 오바적인 느낌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이 차 특유의 넉넉한 토크와 이런 쏟아지는 마력이 후반에는 또 몰빵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초반에는 파워풀한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너무나 극한의 스피드감을 느낄 수는 없게 안전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나 할까요? 얘가 최고 속도가 180km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속 180km 정도까지만 딱 이 정도의 파워를 느끼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안전하게 타라 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상고가 높고 파워 자체는 굉장히 세지만 애초에 생긴 것 자체가 폼팩터 자체가 미니 SUV를 표방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포츠성을 강조한 그런 차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즐기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파워를 갖고는 있지만 너무나 극단적으로 차량을 몰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야, 파워는 진짜 여유가 넘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달려나갈 때 한스 짐머 아저씨가 작곡을 하신 이 아이코닉 사운드가 즉각적으로 터져 나오는 토크와 더불어 가지고 듣기 좋은 사운드를 선사해줘서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드라이빙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i4 e드라이브 40에 들어가 있는 소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적으로 i4 M50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의 사운드는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 엑셀러레이터를 극각적으로 때려 밟을 때마다 뒤에 있는, 제가 오늘 차박했거든요. 들어가 있는 차박짐들이 다 뒤로 쫙쫙 넘어갈 만큼 진짜 엄청난 파워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위험하지는 않을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딱 적당한 수준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iX1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승차감이에요. 의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착좌감과 승차감이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첫인상 리뷰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미니 iX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승차감과 댐퍼의 세팅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팅 능력이 좋은 승차감과 여유로운 롤을 보여주고 되게 낭창낭창한 느낌의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스포츠성이 세팅되어 있는 그런 댐퍼의 성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엄청난 스포츠 주행, 트랙 주행을 하거나 혹은 막 와인딩을 뛰거나 그럴 정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 딱 이렇게 타고 돌아다녀 보면은 도심 주행과 아이들을 태우고 돌아다니거나 출퇴근을 편안하게 하거나 돈이 많은 자제분께서 대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차량을 타고 돌아다닐 때 정말 편안한 승차감과 착자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트가 되게 편안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네스카 가죽이라고 알고 있는데 단단한 느낌의 버네스카가 아니에요. 버네스카가 아닌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봤을 때 의자가 되게 편안합니다. 폭신폭신하고 그런 착장감을 갖고 있는 시트와 더불어서 세팅 자체가 너무나 편안하게 댐퍼가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여유롭고요. 그리고 되게 승차감 자체가 댐퍼가 몰랑몰랑하면서 쫀득쫀득합니다. 위험하지 않게 운전을 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요철 구간을 넘어갈 때나 편안한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되게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주게끔 댐퍼 세팅을 해놔가지고 내가 운전을 하고 차량을 갖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면은 꽤나 승차감이 좋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도 아주 댐퍼의 세팅을 스포티하거나 고속주행 영역에 맞춰갖고 댐퍼 세팅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좀 해봤거든요. 한밤중에 이 차량을 갖고 이제 멀리 장거리 챌린지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속주행 영역에서는 살짝 불안한 감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 롤을 허용하는 느낌이 제가 안정감을 느끼는 허용치를 살짝 넘어서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 조금 댐퍼의 세팅 자체가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프레셔가 됐다가 리바운드가 됐을 때에 제정신을 차리는 그 느낌이 살짝 다른 차량들보다 늦게 와요. 그러니까 댐퍼의 세팅 자체는 쫀득쫀득해갖고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보여주는데 제정신을 차리는데 살짝 제가 안정감을 느끼는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제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약간 고속 영역에서는 안정감보다는 조금 불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롤 허용 범위가 일상적인 주행 영역 안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주행을 하는 순간 약간의 불안함은 느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X1이에요. 폼팩터 자체가 SUV이다 보니까 320i나 E 시리즈 이런 친구들처럼 바닥에 쫙 붙어가지고 파워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거운 펀 드라이빙의 느낌을 주는 그런 다른 BMW 친구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는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 세팅감을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운전 재미에 치중해가지고 운전을 하시다가는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는요, 볼보의 C40 리차지, XC40 리차지와 딱 견주어가지고 직선적인 비교가 딱 가능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휠 베이스도 굉장히 비슷하고 전장의 느낌, 전고의 느낌, 전체적인 차량의 크기 자체가 볼보의 미니 SUV들과 궤를 비슷하게 갖고 가고 있고요. 오히려 볼보 친구들이 더 스포티하게 느껴질 정도로 iX1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조금 더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 맞춰져가지고 집중해서 세팅이 된 그런 전기 소형 SUV라고 딱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량의 제작 목적성, 지향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BMW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개취의 영역이기는 할 것 같아요. BMW 그 특유의 스포츠성과 조그만한 차량과 조그만한 폼팩터의 SUV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 이런 파워풀한 직진 주행성 뿐만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싹 빠져나가는 코너링과 말도 안 되는 스포츠성을 보여주는 느낌의 SUV를 원했다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실망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각자의 차량들이 갖고 있는 제작 목적성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BMW라고 해서 다 이런 식의 스포티한 주행성을 다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BMW의 브랜드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소형 SUV를 좋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BMW에서도 너무나 스포티한 차량들로만 라인업이 구성이 되면 아쉬울 수 있잖아요. 편중된, 치우칠 수밖에 없는 라인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iX1 같은 좀 뭐랄까요, 편안하게 도심 주행에 아주 적합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미니 SUV의 폼팩터를 갖고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라인업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iX1 같은 경우에 전기 차량 특유의 그 초반에 막 폭발적인 파워를 움직일 수 있는 편안하고 여유롭게 넉넉하게 달릴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편안한 차량, 이런 iX1 같은 차량도 굉장히 매력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승차감이 좋고 조그만한데 진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차량이 될 것 같아요. 익스테리어의 차이점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정말 좋아하는 색상, 이 색상이 은색 그리고 녹색, 연한 에메랄드 그린, 채도가 약간 낮은 에메랄드 색상인데, 두 차량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M 스포트 패키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쪽은 X라인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생긴 것 자체는 요즘 들어서 이제 iX1이나 X1이나 이런 M 스포트 패키지가 이 앞쪽에 크게 나와 있는 턱 부분, 여기 3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X 시리즈 최근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턱이 좀 나와 있는 그런 형상이고, 이쪽에 보면 이제 에어 브리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이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지금 보면은 레이저 라이트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 다른 점은 앞쪽에 범퍼의 형상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휠이 좀 다르죠. 사이즈가 아마 이 친구는 19인치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45, 45와의 19인치의 휠 좀 다르죠. M 스포트 패키지다 보니까 이제 M 배지가 여기 달려 있고, 커버는 똑같고, 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호프마이스터 킹크 같은 경우와 디에로 라인으로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검정색 유광 라인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가니쉬도 조금 다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 사이드 가니쉬 쪽과 이 밑에 부분, 범퍼 밑에 부분 쪽이 바디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게 M 스포트 패키지, 일반 X라인 아이들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다른 색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범퍼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스포티하고 볼드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 스포트 패키지는 확실히 뭔가 블랙과 바디 색상이 오묘하게 조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남성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고요. X라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조금 파팅 라인 같은 것들도 많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느낌이 뭐랄까요,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M 스포트 패키지 쪽을 선호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천장의 루프 라인 쪽에 루프 트레일도 검정색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디자인 자체가 M 스포트 패키지는 좀 스포티한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iX1부터 주행, 승차감, 그 파워, 차이점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생긴 거는 이쪽을 훨씬 더 선호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M 스포트 패키지가 워낙 예쁘게 나온 데다가 색깔 자체도 굉장히 뭐랄까요, 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 친구도 예쁘지 않은 건 아닌데 은색과 M 스포트 패키지 MXP 라인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야 진짜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차 아닙니다. 이 차량은 X1 차량이에요. X1을 그대로 갖고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느낌이 신기하네요. BMW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차량들을 iX1과 X1, iX5, X5, iX5는 아직 안 나왔구나.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5 시리즈와 i5, 4 시리즈와 i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연기관 차량들과 전기 차량들을 같은 플랫폼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차량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기분들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지금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실내를 갖고 있는, 진짜 M 스포트 패키지라고 하는 요 특별한 요 부분만 빼면은 진짜 똑같은 차량을 지금 그대로 내연기관으로도 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코나 일렉트릭이나 코나 1.6 터보 이런 식으로 같은 플랫폼을 갖다가 전동화 버전과 일반 내연기관 버전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오는 게 당연히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미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많은 지출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전기차 전용으로만 나오지는 않더라도 공용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방식으로 차에서 쓰는 방식, 저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X1과 iX1의 비교 시승기를 또
찍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나 이거 같은 플랫폼이고 요런 크기 정도의 미니 SUV를 딱 사고 싶은데 과연 나는 전기차가 맞는 것인가 혹은 이렇게 내연기관이 맞는 것인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iX1을 방금 타고 지금 이제 X1을 딱 바로 타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일런지 이닉스테리어부터 한번 쓱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그냥 색깔만 조금 다르고 헤드라이너 색상, 시트의 색상만 다르고 진짜 뭐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트림이 좀 다르네요. 얘는 M 스포트 패키지고 시트도 검정색이에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도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데는 똑같네. 하만 카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알루미늄 패널 같은 것들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것들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르네. M 스포트 패키지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네요. i7 M 스포트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물론 재질은 당연히 i7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지만 디자인과 3스포크의 디자인이 훨씬 더 뭔가 M 스포트 패키지스러운 꾸밈 형식이 들어가서 굉장히 예쁘네요. iX1도 마찬가지고 X1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선명하고 잘 보이는 HUD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많은 편의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상당히 칭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완전히 너무나 똑같아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인테리어는 여러분들 패스하시죠. 가장 다른 점이 내연기관과 전기 차량의 이제 주행 질감 그리고 소리 이런 진동. 내연기관이니까 당연히 엔진이 돌아감에 따라 회전 질감이 있을 거고 그 회전 질감에 따른 아무리 가솔린이더라도 진동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소리가 있을 거고 이거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연기관의 특성과 전기 차량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전기차 삐까추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전기 차량의 질감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딱 밟아 나가면 얘는 하면서 미션 체결과 엔진의 느낌이 엔진의 회전 질감의 느낌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딱 다가오죠. 그래서 얘는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수성 특수성이라기보다는 다른 점 iX1과의 정확하게 다른 점이 확연하게 딱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나쁘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iX1을 타다가 X1을 타서 그런지 이것에 대한 엔진 회전 질감이 확실하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밟아 나갔을 때 과연 이 200마력 정도 되는 파워가 정말 좋지 않은가. 토크도 충분하거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X1 같은 경우에는 203마력 정도의 300Nm의 토크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파워적인 부분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차량을 굴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 2000cc 4기통 차량이고 그리고 얘는 전륜구동 베이스의 2WD 2륜 차량입니다. 앞바퀴 굴림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iX1보다는 확실히 앞쪽에 동력계통과 모양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약간의 그 토크 스티어가 발생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행질감은 상당히 좋거든요. 매끈하게 잘 나가고 소리도 조금 약간 앙칼지기는 하지만 왱왱 거리면서 굉장히 잘 나가요. 네, 문제 없어요.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고 파워도 전혀 문제 없고 이 정도 크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굴리고 다니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파워와 토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 정도의 파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전륜 구동의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파워를 탁 치고 나가면서 내가 조향을 딱 돌려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전기 차량과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의 전륜 구동의 느낌이 확실하게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딱 쏠리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내가 아무래도 이 차량을 갖다가는 가속을 하면서 뭔가 빠르게 이렇게 싹싹 차량을 회픽 이동을 하거나 급작스러운 어떤 조향을 했을 때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똑같은 구간을 320i로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차량은 이 정도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운전 재미를 주는 게 참 경이롭다,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파워는 오히려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320i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극단적인 운전 재미를 주지는 못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적인 게 분명히 있죠. 제작 목적성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릅니다. 320i의 그런 느낌과는. 그리고 iX1에서 그 시원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과는 사뭇 다른 그런 능력적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4기통 2000cc의 이 친구가 확실하게 밟아 나가면 힘겨워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는 듭니다. 물론 전기차가 아니고 그리고 200마력 정도 되는 딱 이 정도 수준의 발진 가속 능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굉장히 아쉽다, 이거는 막 도저히 답답해서 뭐 못하고 다니겠다, 이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iX1을 탔었잖아요. 313마력에 거의 500Nm에
가까운 그런 친구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아무래도 요 정도 200마력 정도의 300Nm 정도의 토크를 갖고 있는 이런 내연기관 차량을 딱 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동력 성능의 아쉬운 부분, 동력 성능 한계적인 부분이, 야, 이게 내연기관이 진짜 전기 차량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게 확실히 확 느껴집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동력 성능적인 부분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전기 차량이 이렇게 득세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스포티한 주행을 할 거야, 이 차량을 갖다가 막 와인딩 진짜 막 미친 듯한 그런 주행을 할 거야. 네, 그러면은 안 돼요. 이 차량은 애초에 폼팩터 자체가 미니 SUV고 거기다가 얘는 굉장히 빡센 전륜 구동의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엄청난 조향을 하면서 엑셀러레이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뒤쪽에 트랙션을 잃는 듯한 그런 느낌이 빠르게 들면서 차량의 구동 장치가 확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iX1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세팅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얘가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 나고 훨씬 더 경쾌한 느낌이 나요. 차량의 파워 자체는 iX1이 훨씬 더 세서 이렇게 딱 엑셀러레이터를 조져서 밟고 나가면은 걔가 훨씬 더 빠르게 나가기는 하지만 X1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를 이렇게 지려 밟으면은 적당히 파워가 붙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나가면서 오히려 이런 댐퍼의 느낌이라든지 서스펜션의 세팅 같은 부분들은 훨씬 더 무리를 덜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iX1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댐퍼의 질감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 무거운 것들을 받아한다라고 하는, 무리를 한다, 배가 무거운 차량을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향을 할 수 있게 조금 무리를 한다, 열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댐퍼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얘가 조금 더 완만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댐퍼 세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iX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밟고 나가다가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조향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물컹물컹 몰랑몰랑 굉장히 무거운 무게가 댐퍼를 짓누르는 그런 느낌과 그 다시 리바운드 되는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세게 조향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수평적으로 거의 롤이 일어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급작스러운 모양의 느낌을 받았을 때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은 iX1보다 X1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평 이동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인상적인데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달려나갈 때 사실 iX1이 딱 엑셀러레이터를 지려 밟으면 훨씬 더 세게 나가고 훨씬 더 힘있게 박력있게 나가기 때문에 되게 포티한 느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동력 성능에 대한 부분이나 엑셀러레이터의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이나 꿀렁꿀렁한 느낌은 iX1이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무겁고 세팅 자체가 중간에 큰 배터리, 질량이 큰 무게중심이 가운데에 있는 iX1이다 보니까 배터리를 중간에 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자체가 좀 이렇게 편안한 느낌도 들면서 꿀렁꿀렁한 느낌이 강하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스테이블한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똑같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에서 이런 주행 질감의 느낌이 다르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행 질감이라든지 가속감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파워적인 부분은 iX1보다는 딸린다. 하지만 댐퍼의 세팅이라든지 서스펜션의 세팅, 꿀렁거림의 느낌은 iX1보다 X1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이고요. 가벼운 차량을 내가 조향한다는 느낌 때문에 불안함이라든지 차량을 급하게 조향했을 때 오는 불안정한 요소는 iX1 쪽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오히려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차량을 갖고 급격하게 조향을 하거나 스포티한 운전, 마인딩을 뛰는 그런 느낌을 얼마나 갖겠어요. 그렇게 주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일상적인 주행 영역 안에서 편안한 주행, 도심 주행을 여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힘은 조금 더 많이 넘치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iX1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X1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냐면 아무래도 많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고 나는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똑같은 이 정도의 폼팩터의 미니 SUV를 원하는데 전기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어디든 빠르게 이동
이동을 해야 되고 급하게 움직여야 된다. 나는 아직도 휘발유를 넣고 엔진 오일을 넣고 엔진 필터를 갈면서 아무래도 주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을 넣고 뭔가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느끼는 내연기관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X1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전기차 삐까추기 때문에 전기차를 훨씬 더 좋아하고 전기차의 질감 자체를 좋아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iX1을 추천을 드리지만 파워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여유로운 승차감과 여유로운 파워와 토크도 전기차 특유의 굉장히 두툼한 토크감, 편안하게 즉각적으로 밟으면 바로 때려나가는 그런 즉각적인 리스폰스를 갖고 있는 전기차 특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 iX1을 추천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지금 X1의 특성상 이제는 BMW가 혹은 모든 레거시 브랜드들이 이제 전기 차량이 아닌 이런 내연기관 차량들은 그냥 끝판왕들이거든요. 다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도 너무나 높고 댐퍼의 세팅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감이라든지 뭔가 기본기 이런 것들은 X1이 훨씬 더 출중해요. 뭔가 세팅을 해냈다라고 하는 게 이 차량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갖고 있는 뭔가 기본기, 움직임 같은 것들이 다 친구에 맞춰가지고 다 세팅을 해놓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움직여보고 엑셀을 지려나가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보고 이러면 다 얘를 기본으로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iX1이 무거워서 그런다라기보다는 세팅감 자체를 각자 다 다른 세그먼트에 맞춰가지고 각자 세팅을 다 따로 갖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갖게 되는 그런 한계성인 것 같은데 진짜 잘 만든 느낌이 딱 들어요. 내연기관에서 세팅을 너무너무나 잘해가지고 더 이상 요 정도 급에서 이거 이상의 세팅감을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세팅감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경쾌하고 여유롭고 요 정도 급에서 딱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가속감과 질량의 하중의 느낌,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요런 댐퍼의 느낌,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정말 딱 그 X1을 기반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갖다가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움직여도 불안한 느낌이 좀 없어요. iX1은 조금 꿀렁이는 느낌이 좀 심하다면 그냥 결론은 딱 난 것 같아요. 전기차를 좋아한다 iX1, 내연기관을 좋아하신다 X1.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이게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X1을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경쾌합니다.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확실히 덜해요. 계속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 iX1과의 비교점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차량이 가볍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경쾌한 느낌이 나고 내가 뭔가 이 차량을 타고 움직이는데 부담감이 덜하네요. iX1 같은 경우에 파워는 되게 좋은데 내가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그런 느낌이 난다면 X1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볍게 이렇게 그냥 지려 밟아도 굉장히 경쾌하게 나갑니다. 그냥 컴퓨터에다 놔두고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아유 파워는 이미 200마력급 정도 돼가지고 여유로움이 넘치고 거기에 이렇게 야 진짜 경쾌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폼팩터가 SUV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이 차량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iX1은 아무래도 세게 움직이면은 애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꿀렁꿀렁거리고 많이 위아래 바운스가 많이 느껴지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고속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평행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차량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유철 구간이 심하고 밑에 충격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도 그렇게 별로 꿀렁꿀렁거리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아무래도 iX1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크고 무게가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뭔가 움직이고 여유롭게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얘는 조금 위험하다,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드네요. 그래서 고속 안정감을 내가 느꼈을 때 iX1을 고속주행을 했을 때 이 친구로는 세게 밟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X1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가벼운 데서 오는 질량이 낮은 것에서 오는 분명한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저는 이런 친구로 그런 와인딩 주행이나 트랙 주행을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iX1을 추천드릴래요. 자, iX1과 X1의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iX1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건이 되시고 메인터넌스 하는 거 싫다 한 대 사서 핸드폰처럼 그냥 액셀러레이터 밟았다 뗐다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주행할 거다, 적당한 가속감과 적당한 주행감과 파워를 느끼고 싶다, 그런 걸 원하신다면 무조건 iX1. 나는 그래도 기름 넣고 빠르게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급하게 여기저기 쏘다녀야 된다, 관리하는 거 좋아하고 기름 넣고 아직도 엔진이 움직이는 그 피스톤의 느낌으로 바퀴가 굴러가는 그 감성을 좋아한다, 질량에 따른 하중의 느낌이 조금 더 가볍고 경쾌하고 고속 안정성을 조금 더 원한다, 나는 최고속을 즐긴다.
사실 이 친구로 그렇게 최고속을 즐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나는 내연기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iX1보다는 X1 쪽을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만약에 네가 원픽을 딱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iX1의 M 스포트 패키지에 19인치 휠이 들어간 친구를 추천을 드리면서 iX1과 내연기관인 X1의 비교 시승 영상을 마쳐볼게요.